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절세 혜택도 있고 국가로부터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인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원홍익 전문위원님, 자,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증 쪽에 일을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에 어떤 필요한 연구소 인증이라든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그 인증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증이 많지만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네. 요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를 위주로 네, 많이 네. 좀 도움을 주신 거네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들이 그래 무슨 혜택이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일단 연구소가 있는 회사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소가 이제 설립이 된다는 것은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이제 그 신청이 되는데, 만약에 그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을 합해서 4명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 인원의 급여가 연봉의 25%가 이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씩의 그 직원들이 4명이다. 그러면 한 2억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2억의 25%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 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소에 속해 있는 네네. 네, 연구원과 아까 보조연구원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해당이 됩니다. 예. 그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25%, 월급이 2억이었다, 연봉이 그 네네. 사람들 합해서 2억이었다, 그러면 5천만 원 네네. 네, 세금에서 빼준다. 네네. 아주 극단의 예로 법인세가 5천만 원인 회사가 이렇게 연구 인력이 2억이 나갔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빼주는 거네요. 네. 그럼 법인세는 0원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안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이 전담부소의 장점이 최저한세, 그러니까 네. 아무리 감면을 해도 일정 금액 내야 되는 그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서 특히 네네.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일단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다. 네. 네, 그리고 세금 혜택만 있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R&D 지원 사업을 이제 신청할 때 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관세나 또 인력 지원에서도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우리 보통 이제 정책 자금이라 그러죠. 네네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네. 어떤 이제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 네. 뭐 과제를 네네. 이렇게 냈을 때 그거를 하게 되면 네. 지원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선정이 되려면 네네. 우리 연구소가 있는 회사들은 가점이 있다. 네, 유리하지요. 유리하다. 네네. 물론 이제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가점이 없으면 예. 있는 회사보다 좀 불리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연구소는 세제 혜택과 또 네. 이런 국가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혜택이 있다.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연구소가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데, 자,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부터 좀 하나씩 따져봐야겠네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업종이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네.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업종만 되는 건지. 거의 모든 업종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제한 업종이 있는데 유흥업이라든지 또 무도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행업종을 이제 빼면 나머지는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조금 뭐랄까, 네. 네, 좀 그런 업종들이 네,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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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은 그런 업종들은 거의 없으시니까 그렇죠. 다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런데 연구소는 이제 그래서 혜택이 있다를 설립을 했는데 도대체 뭘 연구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립 후 연구 활동 분야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하면 될까요? 과학기술 분야하고 이제 서비스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예, 과학기술과 예, 서비스 예. 분야. 예, 예. 근데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 생명과학, 화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서비스는 이제 소매, 컨설팅, 또 이제 과학 뭐 조사업,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분야 하면은 뭐랄까 조금 뭔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 네.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명과학, 네. 화학 그런데 여기에 또 산업 디자인도 들어가네요. 네네. 맞습니다. 디자인하는 회사들, 네. 네네. 전기전자, 식품. 네네. 네. 최근에 저희가 스피노프로 자녀 회사 한 회사가 자녀가 제빵제가 네. 기술을 갖고 있어서 네네. 이쪽으로 연구소 설립을 해드린 게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식품 되게 이제 광범위하고 네. 특히 이 서비스 분야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과학기술 분야 뭔가 네. 기술 쪽은 알고 계신데 네네. 도소매도 연구소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장 조사, 경영 컨설팅, 네. 관광, 네. 문화, 네. 의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네요. 네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까 특정 그런 사행성 업종 외에는 다 된다는 게 네. 바로 이런 부분까지 되니까 도소매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이라는 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 이윤을 내려면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발전을 위한 모든 연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모든 회사가 필요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 후 우리가 모든 뭐 아까 시장 조사 뭐 이런 네. 거 뭐 그럼 다 이거 연구로 다 들어가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연구조사나 그런 활동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복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든지 또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하는 분석 활동이라든지 또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연구 활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네, 위탁받아서 하는 거. 네네. 우리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안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인정 안 되는 것 중에서 뭐 단순한 어떤 업무들. 네네. 네, 그래서 핵심은 좀 대표님들이 구별하기 쉽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연구고 이런 건 연구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연구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업무인데 그 업무를 30% 정도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연구 개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그냥 늘상 하는 업무 예. 이런 업무들은 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네. 이거를 뭐 공정 과정을 뭐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1시간에 10개 만들 거를 13개 네. 만들기 위한 네.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회사든지 좀 더 생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항상 생각은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연구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한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연구 일지나 이런 걸 작성하셔야 될 텐데 네. 그런 거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유념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회사에서 한 일을 나열하는 것은 네. 연구가 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연구소라는 게 뭐 설립을 우리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네. 연구소의 어떤 형식, 요건을 네. 갖춰야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크게는 일단 연구원들에 대한 네. 요건이 있을 거고 네. 또 연구 공간에 대한 요건이 있을 건데 네. 첫 번째로 그 연구원, 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원의 조건은 소기업인 경우에는 3년 미만은 2명이 있으면 되고요. 연구원이. 아직 3년이 안 된 회사는 예, 2명 2명이요. 있으면 되고 3년이 이제 지나면 3명까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년 차인 회사는 우선은 2명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네. 3년 차가 넘어가면 1명을 더 추가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벤처 인증을 받는다, 벤처 확인 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벤처 기업인 경우에는 2명까지 인정이 됩니다. 연구원이. 벤처기업은 2명만 있어도 연구소가 됩니다. 5년이 된 벤처기업도 2명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중기업인 경우에는 5명이 이상이 있어야 연구소로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없으면 적으면 1명을 가지고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구 전담 부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연구 전담부서. 네네. 네.
한 명만 있어도. 네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의 그 한 명 또는 두 명, 이 세 명 연구 전담 요원의 네. 요건은 뭔가요? 요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4년제 기준의 졸업자를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쪽에는 이제 자연계 졸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서비스 분야는 비자연계 분야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년제 졸업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2년제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는데 자연계 분야에서는 전문대 나온 사람은 이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제 기준으로 해서 2년이 모자라기 때문에 2년 이상. 만약에 전문대로 3년제를 나왔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분야, 아까 산업 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네네. 과학기술 분야는 자연계 분야 학사가 있어야 네. 된다. 우리 보통 이공계 네네. 그렇죠? 학사가 있어야 된다. 대신에 4년제는 아닌데 2년제를 나왔으면 네네. 그 4년제와 차이 2년만큼 네. 경력이 있으면 된다. 네, 연구원의 맞습니다. 경력. 네네.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는 아까 이제 대학 4년의 네. 만큼의 또 네. 연구원 경력. 네. 그러니까 경력을 그 학위랑 같게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였고 산업 디자인 분야는 이제 비자연계 분야 졸업자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도 역시 전문 학사는 2년 이상 연구 경력.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연구 경력 외에 뭐 자격증 같은 걸로도 혹시 또 대체가 가능한가요? 예, 국가 그 자격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 또 기능사 있는 경우들도 해당이 됩니다. 기사는 학사 기준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는 이제 전문 학사로 인정을 해주고요. 기능사는 과학기술고나 이제 마이스터고 그런 거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기사나 기능사. 네. 그리고 산업 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도 이제 네. 특정 자격이 있으면 이것도 인정을 해주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또 2급 이상의 그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네. 기사나 기능사는 좀 익숙한데 서비스 분야 1급, 2급은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거는 이제 그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이제 연구를- 분야별로 예, 좀 예, 있나 예. 보네요. 네네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적 요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와 산업 디자인 분야에 따라서 4년제, 2년제 네. 혹은 이제 뭐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네네. 졸업자들이 경력에 따라서 네. 전담 연구 전담 요원이라 그러죠. 네네. 이런 분들 이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분들. 네네, 예, 맞습니다. 벤처기업 2명, 네. 일반 기업은 3명, 네네. 중기업은 5명 이상. 네. 예, 근데 조금 우리가 인원이 적은 회사 같은 경우는 네. 1명. 한 명. 네, 연구소는 아니고 전담 부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소와 전담 부서의 어떤 혜택 차이가 클까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아.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일부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조세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세는 예, 예. 같다. 네, 네네.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혜택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번 정리해 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인적 요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구 전담 요원이나 네. 보조 요원을 인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네. 또 물적 요건, 네. 공간의 어떤 네네. 요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면이 이제 벽이고, 그다음에 문이 있는 그런 공간, 독립된 공간을 이제 연구소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경우에 과학기술 분야나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인 경우에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이나 칸막이로, 그러니까 어떤 책장이나 파티션이나 칸막이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부서하고 분리가 되면 구분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독립된 공간, 네. 문도 따로 쓰고 네. 사면이 따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50제곱미터 그렇게 이제 회사가 작은데 거기다 또 한 칸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네, 네, 파티션이나 이런 걸로 좀 구별을 네, 다른 업무자들과 어떤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장소에 대한 물적 요건은 가능하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춰서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자, 연구소 설립 후에 사후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안 되고 혜택을 네.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처음에 신고한 그 요건을 잘 그 유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적 요건, 그다음에 물적 요건, 그다음에 연구 과제, 연구 기자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요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3명을 했는데 1명이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1명을 이제 충원을 해서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이제 장소가 이동을 했다, 회사 안에서 이제 장소를 조금 옮겼다, 2층에서 3층을 옮겼다 그러면 그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연구소나 연구전담소를 만들면 그 실제적으로 연구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이제 연구 과제를 정하고 그 연구 과제에 따른 연구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그 연구 과제를 해나가면서 그 연구에 따른 그 연구 노트나 일지를 잘 써나가야 됩니다. 예, 그것을 잘 하면 커다란 어떤 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네, 아까 네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인적 요건, 네. 그다음에 물적 요건. 물적 요건.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 그걸 없앤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가 없앴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것을 안다는 거는 이렇게 실사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그리고 연구 과제, 네. 기자재. 네. 그러니까 처음 연구소 할 때 이제 신고하는 거랑 변동이 있는 거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신고를 네.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네. 요 네 가지. 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연구 과제는 좀 막연해서 네. 그 연구 과제는 어떻게 좀 정하고 또 연구 노트 같은 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좀 네.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기업의 대표님들이 그것을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서 이제 매출과 연관돼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기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어떤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이템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이제 아이템으로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연구 개발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어떤 그런 단계별로다가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들은 우선 이제 매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한 고심을 하실 텐데 네네네. 이거를 고심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거를 과학적으로 뭐라 네. 그럴까요? 좀 체계적으로 네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매출을 올리려면 기존의 것을 또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아예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들여올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 그렇죠. 모든 게 다 예, 예. 연구 과제로 될 수 있다. 네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막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네. 연구 과제를 좀 같이 도출하고 이런 네. 것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그런 어떤 그 연구 개발을 해보셨던 대표님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아이템을 잡을지 어떤 것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회사에 맞게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기술,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잡고 상의하면서 그걸 잡아가시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즉 그런 업종별로 그렇게 다를 텐데 네. 우리 이제 원 연구원님 같은 경우 그런 업종별로 그런 아이템을 같이 대표님하고 의논하고 네. 그런 아이템을 연구 주제로 하려면 네. 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 경험도 네. 많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기업들을 지원을 했는데 연구소는 한 400개 정도 이상 그 설립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소를 예, 예. 400개. 예, 예. 거의 달인이시네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그 분야 업종에 그 기업들을 많이 이제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쉽게 그런 아이템이나 그 도출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00개를 설립해본 예. 경험으로 예. 예, 뭐 비슷한 업종도 해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이 회사는 좀 이런 아이템으로 하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겠구나 네, 이게 네. 좀 감이 오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구 아이템이라든지 뭐 과제를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도움을 주시기 시작을 해서 네. 실제 설립하는 거 도와주시고 네. 그다음에 설립 이후에 네. 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관리는 일단 그 변경 신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자문과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연구개발 활동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4월인가요? 예. 네. 온라인으로 이제 신고하는 게 있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제 걱정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구 일지,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연구 일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막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회사에 맞게 그 아이템에 맞게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일지를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제공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쉽게 이제 해나갈 수가 있죠. 네, 그 일지 틀을 좀 잡아주시겠네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연구소를 이제 연구소 설립해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설립해 주시고 이제 가버리시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매월 4월에 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보고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올 9월처럼 그런 소명이 나왔다거나 이럴 때 이제 당황을 하시거든요. 네. 네. 자, 우리 원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주시나요? 그때 연락이 이제 오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소명이나 또 어떤 걸 이제 요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서류나 이런 것을 이제 지도하고 그런 것들 이제 도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네. 예. 이제 400기 이상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보거나 뭐 소명 같은 경우도 좀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네.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이 연구소들이 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어떤 경우에 취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연구소를 관리하는 그 코이타 쪽에서 이제 인정과 또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시에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이 안 오고요. 예. 그 회사에 가서 문 밑 아래에서 이제 전화를 하고 5분, 10분 안에 이제 도착이 됩니다. 통보 없이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미리 사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놓으면 그쵸? 사실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 어.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설립 후에도 중간중간 좀 이렇게 네. 뭐 자문을 위해서 좀 체크를 네. 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예. 불시에 그렇게 조사가 나오면 네. 이게 취소가 될 경우에 1차적으로는 뭐 연구소에서 받던 가장 큰 혜택인 세액공제 네. 이건 또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간 받은 세제 혜택에 대해서 다시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상황이 있습니다. 발생을 네. 하겠네요. 예.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표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잘하면 된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이런 거는 이제 변경하는 거 변경 보고만 올리면 될 것 같고 네. 핵심인 연구 과제, 연구 노트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사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잘못 작성은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작성했을 때 좀 부인을 당하고 이런 거 뭐 이런 형식을 꼭 갖춰야지만 인정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업무 일지 형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연구 활동으로 볼 수가 없고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연구 일지를 한번 검토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그냥 조사만 했어요. 그 자료 조사만. 그 디자인 쪽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자료 수집은 한 활동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전부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연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단순 자료 수집입니다. 예.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가는지. 뭐 때문에 그걸 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그 연구 어떤 아이템에 적용을 시켰는지,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됐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그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향상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이 그 연구 일지에 이제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실제로도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네. 1차적으로 이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할 거고 또 실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거고 예. 이게 상식인데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놓치는 경우에는 네. 연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네, 네. 네. 근데 실제 이게 발전이 되려면 지금 이 과정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하려면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아까처럼 그 연구 목표에 따른 네. 개발 뭘 했는지 평가,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쓰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 그거에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틀을 좀 만들어 주신다거나 네. 작성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네.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네. 부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소를 설립만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회사는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예. 설립 후에 어떤 정기적인 점검이나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연간 보통 이제 처음 설립한 회사 기준으로 네. 이제 1년 된 회사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설립을 예, 이제 예. 오늘 했다. 예, 이 예. 회사가 1년간 뭘 해야 될지, 예.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면 일단은 연구를 이제 해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연구 아이템을 잡았으면 그 아이템에 따라서 연구를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대부분 해 나가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 일지를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어떤 주기를 줘서 매일매일 할 수 없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해 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간이 바쁘다고 아예 그냥 놔버리게 되면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실제로 연구한 회사들인데 정리가 안 돼서. 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인정 못 받는 실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연구한 결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연구 일지를 만들고 잘 안 된 것들은 이제 잘 정리를 해놓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설립할 때 아까 이제 아이템 과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형식상 한 거는 연구가 어려우니 네. 처음 아이템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표님들이 연구소 설립을 그냥 세금 혜택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영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으로 우리가 정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과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 주제를 이제 정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데 처음 설립됐으면 그 적어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설립해 주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좀 자주 도움을 받아서 네, 처음에 그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은 쉬우니까 그렇죠. 예. 한 번 잘못되면 네. 이게 다시 바로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 연구 노트 작성할 때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그래도 꼭 이런 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연구 과제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명, 네. 단계별 어떤 그 연구 목표, 단계별 연구 목표, 네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연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날짜, 기록 날짜, 그다음에 기록자, 그것은 기록 날짜, 기록자, 예. 연구 내용.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과제명과 단계별 연구 목표 이게 핵심일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단계별 네. 연구 목표, 네. 단계별로 안 해본 회사들은 이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단계별 연구 목표 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그렇군요.
아, 이게 다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연구소 설립이 아니라 연구소 컨설팅이라고 봐야겠네요. 연구소 네. 설립부터 네, 네. 운영까지. 네. 자, 아까 우리 연구소 혜택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니까 복습 네, 차원에서 예, 예. 자, 조세 혜택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경우에 이제 그 연구원에 대한 그 연구 보조원에 대한 급여가 연구 개발비로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25%를 법인세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급여자다 연봉이 그 사람이 4사람이 돼 있다. 연구원 3명, 보조원 1명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2억이 되지 않습니까? 합해서. 그럼 2억이 25%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5천만 원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그 부동산 지방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그 연구나 연구 개발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인 경우에 그 연구 전담요원의 그 연구 활동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연구소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연구소나 전담부서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까 인건비 25% 네. 받을 수 있고 학술 연구 용품에 대한 뭐 관세 면제되는 거 이건 네. 공통으로 받는 거고 네네. 자, 연구소만 네.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네, 전담 요원이 2명, 3명 있는 연구소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인력에 대해서 연구 전담요원이 경우에 네네. 그 연구 활동비 연구 활동비 예, 비과세 항목하고 예, 예. 고용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급 지급하는 거는 전담부서는 안 되고 연구소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 여기서 또 이제 대표님들이 좀 혼동하는 게 아까 이제 전담부서 우리는 이제 전담 요원은 1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연구소에 1명밖에 못 넣냐? 네. 이 전담 요원 자격은 안 되지만 이걸 보조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보조한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네. 네.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연구 개발비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거 많은 회사는 게임 회사인데 연구원이 거의가 3명이었고 네. 전체 인원이 20명이었는데 네네. 16명인가가 보조요원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안 된다. 근데 예. 실제 그 다 개발을 하니까 어. 연구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그 보조요원이 뭐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몇 명까지 된다 이러면 네. 실제로 한다면 뭐 네네. 인정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대표님들이 특히 요새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생산 쪽이 아닌 이런 네. 뭐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전 직원이 다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명만 빼놓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자, 우리 이제 연구소 설립하는 부분들 알아봤고요. 네. 기존에 우리 생각했던 연구소 전담부서 하면은 뭔가 특별한 거를 남다른 걸 좀 연구해야지 되는 인증이다. 네, 그건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네. 아니라 모든 회사들은 점점 더 개혁을 해야 되니까 발전을 네, 네. 해야 되니까 네, 네. 계속 연구를 해야죠. 네.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식에 맞게 좀 하신다면 실제 연구도 하고 많은 혜택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들이 1단계로 해야 될 게 연구소, 전담부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있어요. 이미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관리만 잘하고 또 이제 이미 설립했는데 관리가 어려우면 그런 것도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설립도 해주시지만 네. 자 그런 대표님들도 일단 설립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과제부터 다시 네. 좀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표에 따른 단계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한번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연구소가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다음 단계에 준비할 거는 또 어떤 인증이 있을까요?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 기업으로 할 수 있는 50%는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모두 다 이제 일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금융권에서 다 그렇게 이제 일반 기업으로 보게 되고요. 이제 연구소와 혁신 인증을 가진 이제 기업은 혁신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R&D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혜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도 금리를 낮춰서 이제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한도도 일반 기업보다는 더 많이 향상을 해서 이제 한도를 높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할 수 있는 그 어떤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그런 어떤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혁신 그 인증에는 이제 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노비즈가 있고 메인비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인 기업들이 이제 주로 받는 것이 이제 이노비즈 인증하고 메인비즈가 되겠고요. 벤처 기업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3년 이내 기업이 받을 경우에는 이제 혜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쨌든 사업을 이제 대부분 오래 할 거란 것을 갖고 이제 계시는데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하면 회사가 성장하는데 많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혁신 기업. 딱 용어가 벌써 좋잖아요. 혁신 기업. 네, 혁신 인증, 벤처, 네.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을 네. 혁신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있으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씩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좀 벤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벤처 혜택 큰 거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자면. 벤처 우선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3년 이내 그 기업인 경우에는 그 벤처 인증을 받은 해부터 이제 5년까지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해부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설립하고 1, 2년에는 이익이 많이 안 생기는 회사가 많으니까 예, 예. 한 3년 차쯤 받으면 더 좋죠. 그때부터 5년인 거죠. 네, 예. 이런 것도 좀 참고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첫 해부터 이익이 많은 회사도 네, 그래서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네. 이제 도와주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이제 올해 그 벤처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그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제 내년 초에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이제 적기를 잡아주시는군요. 이 벤처도 개인 사업자도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연구소 전담부서 그리고 벤처 다 네. 개인 사업자도 된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벤처 기업은 아까 이제 3년 미만인 회사들은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고 네, 그러면 3년 넘은 회사는 아무 혜택이 없느냐. 네, 근데 5년 됐는데 네.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네. 세제 혜택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세 또 취득세 이런 쪽에 이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건물이 물건이 크면 네네. 되게 클 텐데 이거 되게 좀 100% 감면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한 75% 정도 이렇게 75%도 크죠.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좀 이걸 네. 집중적으로 벤처 인증을 받을 때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주식회사 법인을 위주로 해서 가업승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개인 사업자이신데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 네.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웹툰 작가님들 네. 연 한 10억 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순이익이시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뭐 프로 스포츠 선수들 네. 이분들도 또 10억 이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도 본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리고 그 스텝들도 있고요. 네. 자, 이런 분들도 좀 연구소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봄직하네요. 네. 그렇죠. 예, 보통은 우리가 기업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요새는 이런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특정 네. 업종들에 굉장히 이익이 높은 네. 그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분들이 이런 연구소나 벤처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벤처의 혜택에 대해서 또 네.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께 좀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주제가 이제 연구소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어려운 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을 아직 안 하셨다면 설립을 하시는 게 회사 운영에 또 앞으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설립하는 데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을 하시면 아마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많은 이 연구소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원홍익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과제를 잡는 것부터 대표님들과 함께 또 의논해서 정말 매출에 도움될 수 있는 과제부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이 대표님들한테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세금도 좀 절감하고 싶고 네. 회사 매출을 좀 올리고 싶은데 이걸 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